개구리의 한가운 세상 로아는 국민 TV 네, 화요일 2부 코너 삐딱하게 예술 보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여리여리한 술가님이 나오셨는데요. 어떤 얘기 오늘 해주실지 기대되는데 한번 만나보도록 할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 들려주실 거예요? 지난주에 살짝 예술이 가까워진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었어요. 아, 정말요? 네, 앞으로는 점점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거든요. 네. 어떤 얘기 해주실지 소개 네. 부탁드릴게요. 제가 지난주에 잠깐 언급드렸던 네. 그 고구본주 작가님의 10주기 전시를 오늘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네. 제가 지난주에 성공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고 구본주 작가님의 10주기 추모전을 보고 왔어요. 오. 사실 이 구본주 작가님이 어떤 작업을 하시는지 제가 상세히 알지는 못했어요. 네. 그런데 이번 전시를 보고 나서 좀 많이 알게 된 것도 있고 그리고 영화 속의 인물이 하나가 딱 생각이 났는데 네. 혹시 희주님 설국열차 보셨나요? 아니요, 안타깝게도 안 봤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보셨어요? 네. 제가 그 전시를 보는 내내 네. 그 설국열차에서 나오는 그 꼬리칸에 살면서 그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그리는 네. 화가가 있는데 네. 그 화가가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계급적으로 가장 맨 밑에 있는 꼬리칸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 얼굴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생활하는 모습, 어떤 음식을 먹는지 그런 걸 다 일일이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모습이 오버랩 되면서 이 구본주 작가님의 작업을 보면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이 작가님은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네. 예, 우리의 그 경제적으로 그때 IMF도 오고 힘들었을 시기에 우리네 모습들을 그리고 노동 현장에서 투쟁하는 노동자의 모습들을 네. 조형물로 기록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번에 제가 잠깐 느낀 점은 그 약간 세상의 모습들 그리고 네.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하는 구본주 작가님의 작업물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구본주 작가. 사실 저는 네. 미술에 정말 문외한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배워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구본주 작가 저처럼 몰랐던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약간 어려웠던 시기에 활동을 했던, 어려웠던 시기라고 하면은 IMF죠? 네네. 그 시기에 활동을 했던 노동자의 모습 같은 거를 네. 조각품으로 남겨주신 작가분이시군요. 네네. 이번에는 그 성공미술관에서 네. 그 작가님의 작업실에 있던 유작을 비롯해서 네. 많은 미술관이나 개인 소장가가 가지고 있는 작품들을 대여를 해서 한꺼번에 90여 점의 작품을 엄선해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런 네. 자리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네, 좀 자세하게 구본주 작가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설명도 드리고 네. 작업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네. 그러면은 시작을 해 주실까요? 성곡미술관이라고 하셨나요? 네네. 그 미술관 소개하기 전에 네. 그 구본주 작가님의 약간 이력? 그쵸. 궁금해요. 소개해 네. 주세요. 사실 저도 자세히는 몰랐어요. 근데 제가 페이스북을 좀 자주 하는데 그 타임라인에 구본주 작가님의 전시에 관한 리뷰가 자주 올라오더라고요. 최근에. 네. 그래서 이 작가님은 뭐지?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보고 찾지? 이런 좀 물음표가 생기다가 제가 조사를 하면서 여기에 소개하게 됐는데 네. 작가님의 이력을 잠깐 읊어드릴게요. 네. 작가님은 1967년
포천에서 출생하셨어요. 지금 현재 작가님의 작업이 가장 많이 보관되어 있는 곳도 이 포천 작업실인데요. 네.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곳에 바로 옆에 그 작업실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1986년도에는 홍대 조속과에 입학을 하셨어요. 네. 지금도 사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이 예술한다고 하면 정말 걱정도 많이 하시고 뜯어 말리시잖아요. 이때 구본주 작가님도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부모님 말렸구나. 네, 그래서 그 작가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네. 그때 무지하게 맞았다고. 그래서 결국 설득을 해서 서울에 올라와 6개월간의 교습을 거쳐서 홍대에 들어가게 됐는데 네. 사실 실기 6개월 해서 홍대 들어가는 거는 정말 천재인가요? 네. 정말 실력이 장난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대학교 2학년 때 네. 전국 대학미전에서 동상을 받고 예술의 전당에서 전시도 하셨어요. 대학생 때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쭉쭉 그 대학교 시절 내에서도 큰 전시를 많이 하고 이제 92년도에 홍대를 졸업을 하고 93년도에 그 MBC 한국구상조각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하셨어요. 그래서 이때에서 비로소 부모님이 자식이 작업을 한다는 거에 대한 좀 어떤 믿음을 네. 가지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이후 94년도에는 동학 100주년 기념전, 그리고 민중미술 15년 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했던, 그리고 뭐 쭉쭉 많은 크고 굵직굵직한 전시를 많이 하셨는데요. 사실 이 전시 제목만 딱 봐도 이 작가님이 어떤 작업을 해오셨는지 약간 좀 감이 오는데, 제목이 어떤데요? 제목이 동학 100주년 전 민중미술전, 그리고 네, 우리 시대의 초상 아버지전. 네. 이 제목만 봐도 약간 상당히 순수하게 그림만 오로지 그리는 게 아니라 네. 주변의 사회 문제의식을 조금 이렇게 계속 진짜 좀 치열하게 생각하시고 작품에 그걸 작품에, 담아냈군요. 네, 발언을 하신 작품들이 굉장히 많다고 제목에서만 봐도 느낄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러시다가 2002년도에는 경희대학교에서 강사도 하셨고요. 그리고 2003년도에 홍대미술대학원 조각과를 졸업하시고 경희대학교 강사직을 계속 맡고 계시다가 9월 29일 교통사고로 작고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 작가님 그 이름 앞에 네. 영원한 청년 조각가라는 수식어가 항상 붙는데, 네. 그러니까 일찍 정말 활발하게 창작 활동을 할 시기에 좀 불운한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그 이름이 붙게 됐는데요. 그 작가님이 작고하고 나신 이후에 이름이 더 널리 알려지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네. 저도 이걸 좀 찾고 보는데 굉장히 화도 많이 나고 되게 놀랍더라고요. 그 사건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네. 작가님이 2003년 9월 29일 새벽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이때 유가족들이 가해자 측 보험회사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네. 유가족 교통사고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서울지법에서 일단 1심 재판은 피해자 과실이 25%, 그리고 예술가의 경력이 5년에서 6년이 되고, 그 예술가의 정년을 65세로 보고, 네. 손해배상 그 판결을 내렸어요. 그런데 삼성화재 측에서 이거를 그러니까 인정할 수 없다. 네. 그래서 피해자 과실 70%, 정년을 5년을 줄여서 60세, 그리고 예술 경력과 수입이 불안정하고, 그리고 구본주 씨의 작품이 육체적 노동을 많이 요구하는 대형 상징물이기 때문에 육체적 노동이 주된 업무의 직종에 정년을 적용하여 그 경력을 인정할 수 없음을 약간 좀 그 임금 기준을 도시 일용 노동 임금으로 산정을 해버리고 그렇게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해서 그 약간
예술가의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평가절하했군요. 네, 평가절하를 해서 논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 소송이 굉장히 그 예술계의 안팎으로 주목을 많이 받고 네. 그 많은 예술가들이 사실 같이 막 함께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이제 소송에 함께 하게 됐는데 사실 진짜 유명한 작가가 아니고서야 그 예술 활동에 그 증명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리고 그 세금을 그렇게 작품이 잘 팔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약간 그 소득에 대해서 입증할 자료가 사실 마땅치 않아요. 저만 봐도 네. 약간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작가님의 그 경력을 또 그냥 육체적인 노동을 많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도시근로 일용직 노동자의 그 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정한다는 것이 조금 그 많은 예술가들의 그 반감을 일으켜서 네, 함께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 재판을 통해서 네. 그러니까 제가 봤던 거는 그 예술가들의 노동에 대한 가치 그리고 예술을 사회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어렵다 하지만 사실 이렇게 딱 사고를 당했을 때 어떤 그 객관적인 기준을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여실히 보여주는 계기가 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 사건을 보면서 나의 그 노동의 가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좀 고민도 많이 되고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생전에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살아있을 네. 때도 좀 사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또 그걸 네. 작품으로 발전을 시킨 작가였는데 네네. 이렇게 사고가 나서 불의의 사고로 이렇게 세상을 떠났을 때도 뭔가 사회에 네. 뭔가를 제시해주고 간 그런 작가네요. 네네. 그래서 그 전체적인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술가의 직업은 어떤 것인지 노동의 가치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네.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네. 구본주 예술상 얘기도 있는데.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작가님의 추모 전시가 계속 열렸어요. 그 작가님의 그 작가 정신을 기리고 그리고 그 이 소송을 통해서 많이 함께한 예술가들의 힘을 모아서 네. 전시를 열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구본주 예술상은 2012년도 작년에 생겼어요. 이 상은 그 약간이 아니지. 작가님의 정신을 기리는 그 예술상인데, 자유와 평등, 노동과 평화, 인권, 생명, 약간 진보적 가치를 옹호하는 네. 그런 예술을 지지하고 그런 예술적인 것들을 그러니까 새로운 작가들하고 공유하고자 네. 지난해에 만들어졌다고 해요. 오, 취지도 좋은데요? 네. 그래서 첫 해 수상자로는 그 희망버스 시인인 송병동 씨와 리슨 투 더 시티의 박은선 씨가 이 상을 받게 되었어요. 핑플님께서 한마디로 예술가들을 완전 무시한 처사라고 네. 좀 많이 속상해 하시네요. 네. 이제 그러면은 이 작가 전시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성공미술관이라고 하셨는데 네네. 성공미술관은 어떻게 갈 수 있는지 또. 성공미술관은 네. 그 쌍용그룹 창업자인 그 고성곡 김성구 선생의 옛 자택 자리에 만들어졌어요. 네. 그래서 가면 그 김성곤 선생의 동상도 있고 산책하기 좋은 곳도 있는데 어쨌든 성공미술관을 가는 길은 강화문 5호선역 네. 강화문 7번 출구로 나오셔서 네. 역사박물관 쪽으로 네네. 네, 조금 걸어오시다 보면 구세군 해관이 나와요. 네. 그 구세군 해관과 서울역사박물관 사이 골목으로 쭉 들어가셔서 직진을 하시면 되는데 표지판에는 400m라고 나와 있어요. 네. 근데 제가 걷기로는 좀 더 왠지 많이 걷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다가
의심스러워서 한 번 더 지도를 찾아봤어요. 네. 근데 의심하시지 마시고 쭉 계속 직진하시면 성공미술관이 나옵니다. 근데 봤더니 이용 요금이 전 비쌀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전시회를 네. 보러 간다 이러면은 좀 비싸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렇게 비싸지도 않더라고요. 아, 네. 전시 관람료가 네. 일반은 5,000원, 학생은 4,000원이에요. 근데 네. 학생에는 대학생이 아니라 고등학생까지. 그 대학생은 일반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이 정도면은 다른 네. 유명한 화가들의 전시회를 보는 것보다 훨씬 싼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지금 막 대형 고갱 전시나 대형 전시들은 10,000원 이상을 하고, 그리고 약간, 한 사람 볼 가격에 두 사람을 볼 수 있는 네네. 그런 그렇죠. 그런 전시회인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렇게 뭐 가격으로 얘기를 해서 그렇긴 하지만은 그리고 이 부담이 전시, 적을 수 있는. 네, 이 전시 그 관람료 안에 네. 그 뒤에 그 산책로 카페를 이용할 수 있는 그 금액이 포함이 돼 있어서 카페도 함께 이용할 수 있군요. 네네 카페도 싸게 함께 이용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작품을 몇 가지만 소개를 해 주실까요? 한 3가지 정도 소개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표를 끊고 바로 전시장에 딱 들어가서 봤을 때 다 네. 보고 나서 알았어요. 제가 두 번째 전시장부터 봤다는 것을. 아. 원래 1 전시장이 있고 2 전시장이 네. 있는데 매표소 바로 옆에 있는 전시장이 제2 전시장이에요. 그래서 그걸 먼저 보고 1 전시장으로 넘어갔는데 약간 네. 저는 전시의 흐름을 거꾸로 혼자 탄 거죠. 그래서 우선 그 1 전시장부터 설명을 그냥 쭉 차례대로 드릴게요. 네. 그 1 전시장에 들어가시면 각 잠깐- 전시장별로 한 작품씩만 해주실까요? 아, 그래도 될까요? 네네. 1 전시장에 들어가면 작가님의 도구들이 함께 전시가 돼 있어요. 사용했던 도구요? 네네. 그리고 그 바로 도구 옆에 구본주 작가님의 자소상이 있는데요. 네. 자소상이라고 하면 회화에서 쓰는 자화상을 조각으로 만든 게 자소상이에요. 네네. 이 작가님의 얼굴을 강목으로 이어 붙이고 깎아서 형상을 만들었는데 젊은 시절의 구본주 작가님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자소상을 한참 봤던 게 제가 이 전시실을 보고 나서 도대체 이 작업물을 만드신 작가님의 얼굴은 어떻게 생겼을까? 라는 궁금증이 계속 혼자 상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딱 마지막으로 자소상을 봤군요. 네, 보고 나서 뭔가 마음이 굉장히 따뜻하면서 또 제목도 1992년 겨울이라고 돼 있는데 네. 그때가 딱 대학교 졸업할 시기에 작가님의 모습을 남겨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작가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그 1 전시장에도 굉장히 재미있는 작품들이 많아요. 그런데 좀 많이 생략을 하고 네. 일단 자소상 소개를 좀 해드렸고 이 전시장으로 자리를 옮겨서 사실 이 전시장 갔을 때는 숨이 탁 막힐 정도로 너무 좋았거든요. 네. 전시 그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두운 밤에 별이 이렇게 무수히 놓아져 있는 그런 식으로 설치를 했는데 전시장 입구를 딱 들었으면 어떤 남자가 이렇게 저를 막고 있어요. 거대한 남자가. 네. 근데 엄청 기이한 모양을 하고 무거울 것 같은 철로 된 양복을 입고 입을 악 벌리고 눈은 동그랗게 뜨고 저를 정말 딱 쳐다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진짜 포스가 너무 강해서 네. 너무 무섭기도 하고 심장이 계속 두근거리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자세히 보고 있으면 또 제목이 생존의 그늘이라는 제목이에요. 철하고 나무로 만들어졌는데, 그러니까 그 모습이 약간 절제절명의 위기의 순간을 맞은 우리 누군가의 아버지의 모습? 그때 IMF 경제 위기 왔을 때 막 네. 힘들어하는 그런데 자식들은 부양해야 하고 어깨가 상당히 무거운 그런 사실 저희 아버지 모습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작품을 보면서. 네.
그리고 그 뒤로는 정말 점심시간에 시청에 가보시면 넥타이 부대들 굉장히 많죠.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 분들이 막 점심을 먹으러 막 뛰어가는 모습을 한 모양의 조그만한 조형물로 네. 하늘에 이렇게 별처럼 걸려 있는데요. 네. 그게 한 100개 이상의 이대리, 배대리, 정과장, 최과장 막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하늘을 날아다니는 모습? 그것을 야광으로 이렇게 해서 별처럼 정말 하늘에 수놓아진 별처럼 보이는데 이 작품의 제목도 별이 되다라는 작품이고 가장 최근에 만드신 작품이었어요. 그리고 딱 이 전시실 들어가면 통째로 보이는 작품 중에 하나가 그 별이 되다 작품의 시작점에 굉장히 큰 양복 입은 두 발이 이렇게 철근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약간 이렇게 기울어진 경사에 발이 이렇게 서 있어요. 네, 발만요? 네, 발만. 이렇게 기울어질 것 같은 느낌의 발 모양이 있고 엄청 크기도 크고 무거운 철로 만들었는데 사실 안은 비어 있더라고요. 그럼 겉만 철인 거네요. 네네. 그래서 약간 작품을 보고 어떤 경사감 때문에 위기감도 느껴지고 무거운 발을 떼는 모습이 생각이 나면서 그러니까 속은 또 텅 비어 있고 어떤 무겁지만 가벼운 느낌도 있고 그러면서 이 전시장을 보면서 여러 감정이 동시에 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전시장에서 계속 못 나오고 계속 다시 양복 입은 기이한 남자의 얼굴을 다시 봤다가 별도 봤다가 다시 이 철근의 다리도 보고 이러면서 정말 계속 마음속에 지금도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너무 작품에 빠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 전시장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기억에 남아서 추천을 해주시는 거군요. 네, 사실 전시가 2층까지 계속 이어지는데요. 올라가시면 더 좋은 작품들이 정말 진짜 더 많아요. 그래서 약간 제가 또 소개하고 싶은 게 작품도 좋지만 작가님의 작업 노트를 이렇게 전시 중간중간에 작업 노트를 이렇게 읽을 수 있게 붙여놓으셨어요. 그래서 작가님이 얘기를 해주듯이 이렇게 진짜 옆에 작가가 있듯이 얘기를 그런 전시의 느낌이 들었는데 제가 작업 노트의 한 부분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개인전이 인사동 금호미술관에서 진행되었다. 기본적으로 전시장이 지하인데다가 내가 다루는 재료 자체가 워낙 무거운지라 설치하는데 무척 고생을 했다. 전시 전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도와준 동기며 후배들이 너무 고맙다. 나에 대한 기대와 믿음으로 지켜봐주는 동기. 후배 녀석들은 나의 무형 재산 목록 1호이다. 아무리 무거워도 와서 봐주고 옮겨주고 싶은 작품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한다. 그들이 나의 든든한 백이 되듯 나 또한 그들의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힘이 닿는 데까지 노력할 것이다. 서로 영원한 동반 작가로서. 후배를 사랑하는 마음도 담겨 있고 작품에 대한 그런 의견, 생각들도 써 있고 이런 게 작품마다 붙어 있단 말씀이시군요. 작품을 지나가는 길마다 있는데 제가 이 말이 되게 좋았던 게 사실 전시를 한번 하려고 하면 준비해야 할 것도 굉장히 많고 설치도 힘들고 그런 것들이 약간 작가가 컨트롤 하는데 이 전시는 작가님이 안 계시는 전시잖아요. 추모전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 작가님의 전시를 도와주고 함께 했는지 그리고 약간 그런 것들이 궁금하기도 했었는데 이 글을 보고
좀 구본주 작가님을 기억하시는 분들 그리고 사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구나. 그리고 생존에 계실 때 그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들이나 작품으로 발언하신 것들을 아직까지 기억하고 지금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전시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와, 이게 좀 작품에 대해서 빠져야 되는 것도 있지만은 작가에 대해서도 함께 빠져보니까는 작품에 대한 이해도 그렇고 뭐 전시에 대한 기대감도 그렇고 더 커지는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술가님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끝내야 될 시간이 됐어요. 네. 오늘은 조금 짧게 해봤는데 네. 다음 주에 어떤 소개해 주실지 전시 소개해 주실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다음 주에 만나는 걸로 할까요? 네, 다음 전시 소개는요. 2013년도 에르메스 재단 미술상이 있는데 그 미술상 후보 작가전이 지금 신사동 매종 에르메스 도산파크 3층에서 열리고 있어요. 지금 진행 중이군요. 네, 근데 이미 미술상은 확정이 되셨어요. 네. 그리고 또 소개해드릴 곳은 저희가 그 신도림 문화예술공간 고리에서 그 축제날 소리의 방이라는 설치를 맡게 되었는데요. 네네. 그 공간이 무료 체험하는 공간이에요. 아이든 어른이든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래서 많이 오셨으면 해서. 날짜가 언제죠? 9월 28일이요. 28일 다음 주? 아니네요. 추석 지나고 마지막 주겠네요. 토요일 날 하루 딱 설치의 방 설치를 하는데 그때 오셔서 직접 체험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요. 네. 그러면은 다음 주에 나오셨을 때는 그 얘기들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고요.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또 좋은 공연, 작품 전시 소개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추석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희주님도 추석 잘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술가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내일 특집 방송이 있기 때문에 내일 인사드리는 걸로 하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은요, 우리 술가님이 직접 선곡해오신 김광석의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내 텅 빈 방문을 닫은 채로 아직도